자, 안녕. 자, 민규쌤입니다. 자, 우리 성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복습을 위해서 혹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지금 제공하고자 합니다. 확진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여러분들 수업하는 내용은 꾸준히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뭐 각자 공부를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쭉 요거 구성부터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우리 유튜브 역사를 민규쌤 들어오면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교과서의 단원 지금 여기 보시면 대단원, 중단원, 그리고 소단원 혹은 주제가 나와 있고요.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린트 1, 2차 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표기를 해놓았으니까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딜 보면 되겠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선생님이 공유는 하지는 않고요. 수업 때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캡처를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폰트는 이렇게 명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 폰트는 다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익숙해지라라는 의미고요. 중요한 키워드들도 고딕체는 아니고 뭐라 할까? 도둠체이고요. 지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키워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도둠체로 밑줄 들어간 것만 외우면 되는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학습을 하되 더 중요한 키워드에다가 선생님이 밑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요. 선사문화의 전개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문화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중에 한자를 혹시 잘 아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한국사고요.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라는 의미잖아. 그치? 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일들,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일들을 쭉 배우는 과목이죠. 근데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일이 역사야. 그러면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로 과거로부터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 그쵸? 옛날에 쓰여진 책 혹은 옛날에 쓰여진 비석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기록들은 물론 이제 그림도 있고 사용했던 도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록이란 말이야. 이 기록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그 시대에도 문자라는 것이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역사의 기본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운 이 선사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사자가 역사를 의미하는 사자야. 근데 이 선자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싸움이 벌어져 먼저 때리는 걸 뭐라고 해요? 선빵이라고 하죠. 선빵. 한자로 먼저 선자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보다도 먼저 있었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보다 이전 시대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역사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선사시대는 무엇이 없다. 이때는 문자가 없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느냐. 그 당시의 흔적들을 살펴봐야겠지. 삶의 흔적들, 사용했던 도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중학교 때도 이 부분을 열심히 배웠을 거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주로 돌을 사용했던 시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도 사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구분.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선사시대다. 역사시대는 문자와 기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물 유적을 안 봐? 그거 아니지. 유물 유적도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문자가 주로 사용됐던 문명이 발달했던 시기를 보통 우리가 청동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면 구석기, 신석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문자라는 게 사용된 이후인 청동기와 철기도 같이 주요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조금 더 나가선 청동기 시대까지 보통 수능 한국사에서도 1번 문제에 출제가 되곤 하는 부분입니다.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죠. 모든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 의식주를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구석기 시대부터 살펴볼 텐데 약 70만 년 전, 신석기는 약 1만 년 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이런 연도를 굳이 외워야 할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기는 엄청 더 옛날, 신석기는 조금 옛날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연도를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또 외워야 한다.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구석기가 더 먼저, 더 옛날이고 신석기가 좀 나중이다. 이 정도는 구분은 당연히 해야겠지. 각각의 시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경제부터 볼게요. 일단 이 당시에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 더 옛날에 살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식량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식량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식량을 획득하는 단계야. 그래서 주변의 동물들을 사냥한다던가 아니면 열매들을 따서 먹는다던가 주워 먹는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주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획득했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식량들, 동식물들을 획득해서 먹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획득을 해가다 보면, 소비하다 보면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를 금방금방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이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이동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나의 주거지가 화려하고 견고하고 튼튼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금방 이동할 건데 간편하고 편리한 실속 있는 실용적인 주거 활동이 주거지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 혹은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무리지어서 다니는 무리사회, 이게 구석기 시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도구 보시면 이 시기에는 좀 더 원시적인 형태, 큰 돌에서 떼어져 나온 돌을 그 자체로 사용하는 뗀석기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뗀석기라고 하면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있어. 조금 더 덧붙이면 나중에 저 공무원 할 거예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딸 거예요. 라고 하면 이 한반도에 주먹도끼가 최초로 발견된 연천 전곡리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만 하나 그냥 봐둘게요. 그리고 또 다른 뗀석기로는 집게가 있다라는 것 보시면 돼. 그러면 신석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석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전된 시기지. 그리고 벌써 69만 년이나 지났잖아. 이 지구의 기후가 바뀝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구석기 시대는 덩치가 큰 맘모스 같은 막 동물들이 많았다면 점점 더 작고
빠른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규모가 크게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기르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식량을 이제 획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생산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식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거 안 가져와? 아니야. 당연히 사냥과 채집도 여전히 합니다. 그것과 병행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한 학자는요, 이런 것들을 과거와는 달리 신석기 시대 들어서 획기적인 변화야.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내가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견고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움집을 만들고요. 그 움집의 위치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가까운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용했던 도구 조금 더 이제 세련되기 시작했어. 좀 더 능지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좀 더 예리하게 갈아서 표면을 매끈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이나 각종 이렇게 획득해온 것들을 저장하는 토기들을 만들어서 굽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 것이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자,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사용했구나. 직조, 초보적인 형태의 수공업을 운영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서 뼈바늘과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조금 초보적인 사상,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애니미즘은 주로 자연물에 대한 신앙입니다. 해, 달, 산 이런 것들, 혹은 돌 이런 것들이고요. 토테미즘은 주로 동식물, 샤머니즘은 주술신앙을 의미합니다. 주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원래는 선사시대라고 봐. 그리고 청동시대에는 이제 문자도 생겨나고 기록도 조금씩 남겨지지만, 우리가 지금 석기 시대라고 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살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도구가 바뀌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도 특징을 간단하게 함께 정리합시다. 청동기와 철기. 자, 특이점은 이 경제행위야. 일부 벼농사가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무슨 농사였다? 벼는 논농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때는 밭농사가 이루어졌겠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벼농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 생산량이 훨씬 높아요. 동일한 면적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생산량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겨나고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면서 일종의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재산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싶은, 더 갖고 싶은 욕망도 생겨나고요. 이제 금속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나에게 강한 무력이 갖출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발생하면서 남의 재산을 뺏고 빼앗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겨나. 정복자와 중간에 선생님 실수로 끊겼습니다. 정복 전쟁이 발생하면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구분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좀 더 지나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등장해. 여러 부족이 결합되는데 그 와중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난 것이지. 근데 이 시기의 국가는 아직 크게 발달한 상태는 아니라서 이 시기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그냥 흔히 왕이라고 통칭하지만 이 시기의 정치적 지배자를 보통
군장이라고 표현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를 봐야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벼농사를 수확하는 도구로서 지금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 반달돌칼은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요. 여기다가 끈을 잡아서 손을 넣어서 벼 이삭을 수확하는 도구였어. 그러니까 이 반달돌칼은 벼농사에 사용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돌칼이라고 하면 이거 돌로 만들었네? 신석기 시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 보시고요.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야. 청동기를 활용해서 검을 만들었는데 악기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한반도 지역 평안북도 의주 미송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돼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은 동그랗게 생겼고요. 끝에 위에 주둥이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항상 이 미송리식 톡을 설명할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김정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을 닮은 톡이 실제 사진을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 양상 보시면 고인돌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죠? 고인돌. 정치적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옮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는 정치적 지배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일설에서는 그렇게 보기엔 고인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권력자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발전된 형태 단단한 철기가 사용됩니다. 기원전 5세기라고 되어 있고요. 시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 발달의 흐름 봐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청동기는요, 다소 무르고 잘 꺾이고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동기 시대에도 단단한 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돌로 만든 기구들을 많이 썼다고. 그런데 이 철기가 사용되면서는 조금 더 양상이 바뀝니다. 청동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요. 내구성이 뛰어나. 이 시기의 특징,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더 농사를 잘 짓게 되었고요. 더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면 이 단단한 철제 무기를 사용해야 했죠.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당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화폐들이 주로 많이 출토가 되고요. 붓이라고 하는 것도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가 되는데 우리도 이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그리고 문자를 우리도 함께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기시대 하면 또 요거 하나를 주의해 갖고 가야 돼. 철기시대가 됐다고 청동기나 돌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우리만의 한반도 스타일의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거푸집과 세형 동검이 있다. 거푸집은 이 청동기를 만들어내는 틀을 말해요. 틀을 만들어서 이걸 부으면 청동제 무기나 기구가 나오는 것이고, 세형 동검은 기존의 비파형 동검과는 다르게 이렇게 가느다랗게 생긴 청동검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영상을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 요 위에 잠깐만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고조선 그리고 위만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을 쭉 다룰 텐데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무슨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청동기 문화.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농경 문화까지 이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는데 고조선의 역사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이 되면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위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것, 요렇게 지금 도식으로 표현한 거야. 본격 수용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사실은 위만이 조선의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중국 한나라에 의해 멸망해요. 고조선이. 그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옥저, 동해, 삼한이 나타나는데 이 나라들이 보통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역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요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